여러분,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 확인하셨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걸까요? 한국은행 최신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작년 한 해 환율 상승으로 우리가 날린 돈, 그 금액이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20조 원이라니 도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매달 약 40만 원씩 아무 이유 없이 지갑에서 뺏긴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 증발한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아주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중동의 끔찍한 전쟁. 그 물리적 전쟁이 우리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누가 조종할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화물차 기사 김 사장님. 오늘도 주유소 표지판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경유 1리터 가격이 1,7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이면 연료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려 14만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4만원씩 손해를 봅니다. 한 달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유학 간 딸을 둔 이 어머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매달 달에 생활비로 딱 2,000달러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240만원 정도면 충분히 환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0만원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눈뜨고 코 베이듯 5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시는 박 사장님도 옵니다. 밀가루부터 식용유까지 안 오르는 식자재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해진 걸까요? 우리는 그저 매일 묵묵히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천 킬로미터 밖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그 미사일이 도대체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제부터 잃어버린 내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을 낱낱이 분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값 1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10만원은 도대체 어떻게 쪼개져서 흩어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해봅시다. 가장 먼저 순수한 원유 수입 가격을 빼야 합니다. 약 45,000원이 중동 산유국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기름을 샀으니 차값은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정유사의 복잡한 정제 비용과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약 2만원이 또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부가 꼬박꼬박 떼어가는 유류세 등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약 1만 5천원을 크게 차지합니다. 자, 10만원에서 여기까지 총 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딱 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2만원을 주유소 사장님이 다 가져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무려 1만 5천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바로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막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사들이 챙겨가는 은밀한 환전 마진입니다. 결국 10만원짜리 기름을 팔아서 남는 건 고작 5천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름값을 올린 진짜 주범은 중동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이 1만 5천원을 챙깁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수로 이 큰돈을 가져가는 걸까요? 이 마법 같은 수수료 착취의 비밀을 풀 열쇠. 그건 바로 기축통화달러라는 거대한 권력에 숨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끔찍한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당장 내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세계의 거대한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위험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서둘러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금과 미국의 달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확실한 자산만 찾는 심리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달러만 사려고 길게 줄을 섭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폭증하니 달러 가격이 치솟습니다. 달러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환율이 1,450원까지 무섭게 치솟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났고 미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당사자도 아니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돈의 가치만 이렇게 폭락할까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아주 치명적인 경제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극단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에너지의 98%를 수입합니다. 공장을 돌리고 차를 타려면 무조건 달러를 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양의 기름을 사더라도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줘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소중한 달러가 밖으로 쉴 새 없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은 상태. 이걸 경제학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라고 부릅니다. 무역수지 적자란 외국과 장사해서 열심히 번 돈보다 수입하느라 쓴 돈이 더 많아서 나라 금고가 비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금고의 달러가 마르니까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오릅니다.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악순환의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다른 시장과 냉정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첨단 해외 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만원짜리 업무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우리는 그냥 12,000원만 내면 끝입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물리적인 배송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에너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수수료가 비싸야 합니다. 그런데 잔인한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름은 전쟁이 나면 일단 원유 가격 자체가 폭등합니다. 거기에 중동 바닷길이 위험해지니 선박 배송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로 결제할 때 미친 환율 폭탄까지 맞습니다. 우리는 무려 3중고를 한꺼번에 겪게 되는 겁니다. 물건값도 오르고 배송 수수료도 오르고 환율도 오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재료비나 운송비가 훌쩍 올라서 전체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소비를 많이 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필수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다 우리처럼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까요? 유럽의 북극 스위스의 사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위스도 우리처럼 땅에서 나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의 환율은 전쟁통에도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스위스는 전 세계 부자들의 막대한 돈이 모이는 금고입니다. 국가 전체가 엄청난 규모의 해외 자산을 든든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오면 오히려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오릅니다. 스위스 돈 자체가 달러처럼 안전자산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서글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냉혹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들 눈에 한국은 북한이라는 엄청난 군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10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 특별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불안하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그 위험만큼 더 높은 이자나 막대한 수익을 요구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제사회에 이 억울한 프리미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똑똑한 기업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대기업들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환해지라는 강력한 금융 방패를 씁니다. 환해지란 환율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위험을 막기 위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고정된 환율로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방패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금융기관에 엄청난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추적했던 주유소 영수증에서 증발한 15,000원. 그 돈이 바로 이 비싼 환해지 수수료와 리스크 비용이 합쳐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중동전쟁의 불쌍한 일방적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거대 금융자본의 완벽한 호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이 지독하고 구조적인 함정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미래 전망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전개되는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상황. 이건 한두 달 만에 단기간에 끝날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누렸던 싼 기름값과 1,100원대 저환율의 평화로운 시대? 안타깝지만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며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무한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할 에너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어쩌면 고통스러운 유노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글로벌 금융사에 피 같은 수수료만 바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고효율 원자력이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절대적인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달러가 밖으로 줄줄 빠져나가는 구멍 자체를 막는 유일한 살길입니다. 둘째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대폭 확대하고 상설화해야 합니다. 통화 스와프란 마이너스 통장처럼 국가적인 경제 비상시에 정해진 환율로 다른 나라의 든든한 돈을 당장 빌려 쓸 수 있는 국가 간 계약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기축 통화를 가진 경제 대국들과 튼튼한 금융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동치는 환율 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국가적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최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율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나 비행기 표를 끊고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지갑이 얇아졌다고 충격받았던 순간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생생한 일상 경험이 다음 영상의 훌륭한 주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트 매대에서 벌어지는 쪼그라든 과자 봉지의 얄미운 비밀, 가격은 뻔뻔하게 그대로인데 슬쩍 양만 줄여버리는 슈링크플레이션, 그 교묘하고 화가 나는 기업들의 상술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내 돈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글로벌 지갑 도둑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